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2025년도 세무직 수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무직 세법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지금 제가 이 세무직 수험 전략을 촬영하는 요 시점이 이제 2024년도 3월 23일, 2024년도 국가직 시험 본 날 저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시험 본 것도 이제 해설 강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2025년도를 대비할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전략은 향후에도 올해 2024년도 12월 말까지 올해 세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요, 내년 2025년도 국가직 시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2달 반 후에 이제 우리한테 또 있을 지방직 시험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자, 지금 시점에서 2025년도 처음 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2025년도 4월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오늘 시험 보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이제 6월 달에, 올해 이제 2024년도 6월 달에 있을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 12일인가로 정해졌죠. 올해 10월 12일 날 이제 보게 되는 7급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수험생들, 그리고 이제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되지 않는 내년에 세법 개정되고 이제 2월 달쯤에 이제 이루어지는 특강들, 이제 그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국가직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한 국세, 세법에 대한 커리큘럼은 항상 이게 기본 표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강의, 모든 세법의 기본적인 과정은 올인원 1단계와 2단계가 될 것이고요. 자, 이 올인원 1단계, 2단계는요, 뭐 1, 2월, 3, 4월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건 1, 2월은 1단계, 3, 4월은 2단계,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5, 6월은 또 1단계, 7, 8월은 2단계에서 요 1단계, 2단계 강좌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1단계는 이제 세법이, 우리나라의 세법에 출제가 되는 세목의 분야가 이제 한 7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기법, 국징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 5가지의 주요 법 외에도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또 있는데, 얘는 지금 뭐 10년 넘게 안 나온 거라 가지고 한 20분, 30분 정도만 특강을 통해서 간단하게 전달드리는 거고요. 상징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는데 통상 한 문제가 나오거나 말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규 커리큘럼 1단계와 2단계에는 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제 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제 빈도를 보자 그러면 국기법이 이제 5문제 정도 나오고요. 국세징수법은 항상 2문제 나오고, 부가가치법은 3문제에서 4문제 나오고, 법인세법은 통상 5문제 정도 나오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3문제, 4문제 정도 출제가 돼가지고 이제 올인원 1단계, 2단계에 대한 출제 분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러한 출제 분포 하에서 어쨌든 1단계, 2단계를 4개월을 걸쳐가지고 세법의 기본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올인원이라 그래가지고서는 한 방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세법은 구조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모든 단계에서 그 단계를 한 번 배워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단계 2달 동안에 요 3개의 법, 얘들을 알아야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모르니까 얘들을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알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번 공부해서 안 알았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천재거나 아니면 거짓말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얘도 올인원 2단계에서 기초 이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추가적인 회독을 거쳐야 그래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올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건 뭐 세법 커리큘럼에 대해서 궁금하고 말고는 일단 무조건 세법에 진입을 했으면 올인원 1단계와 2단계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나서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못했거나 소화력이 좀 떨어지거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사회과학에 대한 진입이 조금 힘들거나 한다 그러면 올인원 1, 2단계를 한 번 더 듣는 경우는 있더라도 어쨌건 올인원 1,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는요, 한 2, 3년 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떨어지고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1, 2년 만에 와서 다시 공부한다? 당연히 올인원 1, 2단계를 들어야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 시험 준비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거 그만두고 이거보단 그래도 좀 합격률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 친구들 당연히 올인원 1, 2단계 해야 됩니다. 세법을 꽤 했다고요? 안 그래. 여러분들이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세법은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계산기 푸팅해가면서 풀어왔던 그런 정확한 논리와 이유 없이 계산 문제 위주로 풀어왔던 그런 형식의 문제풀이 세법이고요. 우리 그 세법은 또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꽈랑 넘고 60점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우는 분야에 대해서 선별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세법적 지식을 숙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부분들 문제 푸는 기술만 터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세법은 90점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기 없이 시험장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말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말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이 세법정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쉬운 말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문이 짧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법적 논리를 이론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정오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 시장으로 뛰어들어온 친구들이던 과거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1, 2년 만에 온 친구들이던 세법을 처음으로 시작한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조건 여러분들의 세무직 시험에 대한 도전은 반드시 올인원 1, 2단계로 시작해야 된다. 그 이후의 과정은 어쨌건 올인원 1, 2단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5, 6월 달에 시작했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5, 6월 달에 올인원 1단계, 2단계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을 들은 것에 대한 복습 강의, 필다나, 텍스노트예요. 이론 요약집을 가지고 2달 동안 이론 배웠던 것에 대한 복습을 하고요. 이와 병행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게 되는데, 자, 통상적으로는 제가 9, 10월에 스피디업 기출문제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강의하는 그런 기출문제를 했었는데, 아마도 요 시점에는 올해 9월 달은 이걸 못할 것 같아요. 이걸 못할 것 같으니까 5, 6월 달에 이제 촬영할 퍼펙트 기출문제, 요거는 뭐 기출문제 전체를 다 다루는 그런 과정이니까 요 과정에서 동영상 찍어놓은 것을 이제 영상 강의로 첨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론 수업에서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기초 다진 것을 복습함과 동시에 기출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체계를 잡은 것에 대한 숙련을 이제 2회독, 3회독에 걸쳐가지고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세법의 문제풀이는 반드시 기본 이론을 공부한 이후에 이 기본 이론의 점검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20년간 봐왔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덥석 문제만 풀려고 하다가 문제풀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문제풀이의 효율성이 없고 하는 결과를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신뢰를 못해.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예습을 하고 와서 문제풀이 수업에 임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내가 여러분들 신뢰를 못하게 됐어요. 한 3, 4년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모든 문제풀이 과정은 반드시 요 필다나 이론 요약 과정과 더불어서 항상 월화쯤에 필다나 이론 요약 강의를 하고 나면 금토쯤에 그 필다나 이론 요약한 진도만큼 그 주의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해서 요 강의를 통해서 이미 배웠던 기초론에 대한 요약과 문제풀이에 대한 예습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에 요것을 풀어나가게 되면 조금 더 확실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문제풀이의 실력 향상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한 4년 전부터 내가 여러분들을 불신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더니 정말 효율적이고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한 실력 향상을 경험하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OX든 이제 우리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 풀이든 어쨌든 객관식 세법이든 전부 다 필다나 이론 요약이라는 문제풀이의 사전 예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얘와 함께 연동해가지고 병행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월별로 개설되는 강좌들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이 펼쳐져 있는 커리큘럼 하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세무직 시장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면 올인원 1, 2단계를 듣고 그 수업 내용 들은 기초이론에다가 필다나 이론 요약하고 여기에 기출문제든 객관식이든 여기 얹어가지고 그 문제풀이에 대한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세법은 매년 말에 법률이 개정되고요. 이 법률의 후속 시행령이 다음 연도 초에 개정됨으로써
요때 새로운 세법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새로운 세법이 완전 세상에 없던 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법과 거의 유사한데 기존 세법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매년마다 아이폰 업그레이드 하듯이 이렇게 법률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매년 해당 연도의 개정세법이 반영된 교재와 강의로 시험 직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요 12월과 1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만약에 세법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요때까지 일단 1회독, 2회독, 때로는 3회독까지 열심히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개정세법이 반영된 이제 새로운 교재로 이제 객관시세법이라는 한 1600제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근데 계속 문제가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은 한 1800제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책 이름만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시세법을 통해서 이제 실제 시험에 대한 실전 연습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실전 시험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난다 그래가지고 모든 준비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문제에 붙이는 그러한 훈련을 한 거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한 마무리 과정이 요 동형 모의고사 과정과 최종적인 OX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년에 뭐 요 과정 들어갈 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충분하게 설명하겠지만 어쨌건 실전 시험과 동일한 형식으로 시간 재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답안지 맞기까지 해가지고 점수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최종적인 OX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것이 80개의 진위형 문제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OX 문제를 한 16시간 제가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뭐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8시간씩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 OX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시험장에서 알고 있는데 실수로 틀리는 그런 보편적 지문들에 대한 총괄 정리를 이 과정에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전 훈련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최종적인 OX를 통해서 틀리지 말아야 될 기초적인 부분들을 단단하게 하는 이 과정을 하고 나서 이제 내년엔 4월에 시험 보겠죠. 내년 4월 시험에 응시하는 그런 과정이 국가지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표준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시점마다 사람마다 공부의 상태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무조건 올인원 1, 2단계는 기본적으로 수강한 상태에서 그 다음 경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세파르타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 있어요. 제가 운영한 카페가 있으니까 이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스스로 공부 진도에 대해서 향후 나가야 될 커리큘럼을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직 9급에 대한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요 표준화된 커리큘럼 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실 과목이라든지 진도를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험 보신 친구들 또는 국가직을 준비하지 않고 지방직만 준비한 친구들은 이제 올해 6월 달에 요 지방직 시험에 응시하게 될 텐데 이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직 시험 끝난 이제 요번 주에 다다음 주 4월 3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개강을 해서 지방세법 기본 이론은 수목금토 해가지고 2주간 8회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교재는 지금 출간이 됐어요. 공무원 지방세법 2024년도.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국세보다 많이 개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많이 질문을 하는데 연말에 지방세법 개정사항은 국세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세법은 연중 내내 개정이 돼. 그래서 지금 책이 나왔지만 분명히 어김없이 올해도 아마 4월 중에 또 다른 개정이 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개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커리큘럼 중간에 제가 개정 내용들은 다시 업그레이드 때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개정은 국세보다 많다고 보기 힘들지만 어쨌건 연중 계속 개정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바뀌어진 세법으로 시험에 응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4월 18일 목요일부터 목금토 해가지고 이제 6회 2주 동안에 기출 플러스 기출 문제에다가 제가 출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놓은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이제 그런 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을 할 겁니다. 이 기출 플러스 교재 같은 경우는요, 앞부분에 간단하게 지방세법에 대한 이론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정리 간단하게 검토한 다음에 관련된 진도별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세법 기본 이론에 대한 이론적 요약, 즉
국세로 따진다 그러면 필단화하고 객관식세법 기출문제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요약과 문제풀이가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세법은 국세보다는 당연히 그 범위가 상당히 적고 어려움도 조금 낮기 때문에, 난이도 낮기 때문에 어쨌건 요 정도 커리큘럼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통상적 시험이라면 9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뭐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실수 안 한다는 법 없으니까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실전 경험을 또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OX 특강 통해서 지방세법에 있는 주요 규정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험 직전에 각인시켜가지고 시험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지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애매하게 헷갈리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은 실수하지 않게 하거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OX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험 보기 1, 2주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그렇게 박아놓는 그런 훈련을 위한 과정이니까 이 두 과정을 통해서 1번과 2번에서 닦아놓은 실력들이 실수 없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 마무리 과정으로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방직을 응시하는 친구들의 95%가 전부 다 오늘 국가직 시험에 응시하고 준비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 기본법이 있고요. 지방세 징수법이라는 게 있고 이 지방세법에 11가지의 지방세목이 여기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분편화된 구조로 되어 있는 법률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기출문제가 지방세 기본법에서 보통 한 5에서 6문제, 지방세 징수법에서 대충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다 보니까 이 2개의 부분에서 거의 8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45%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막강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한 문제 또는 빵 문제 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방세법 11가지 세목에서 제일 중요한 취득세 같은 거에서 2-3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고루고루 그냥 세목별로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이 이게 굉장히 양이 많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양이 많은 부분인데 이만한 양이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면 이것만 해도 한 10강 이상, 열흘 이상의 강의, 시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40시간 이상의 강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중에서 한 70-80%가 얘가 우리 국세에서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한 20-3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나가지고 진행되는 요 2달 남짓한 요 기간 동안에 지방세를 처음부터 다 배워나간다는 것은 시간상 굉장히 무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 응시생들이 95% 이상이 국세를 다 공부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응시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뿐만 아니라 노량진에서 지방세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할 수 없이 대부분 다 이러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공통되는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강의하지 않고 국기법과 공시법과 같다 하고 넘어가고 그 이외의 부분을 특징 삼아가지고 요것을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론과정 8회, 문제풀이 과정 6회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처음으로 가르친다라는 생각으로 강의하면 훨씬 더 강의 실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국가직을 준비한 친구들은 국가직 공부하고 나가지고 오히려 국가직에 복습하는 개념으로서 훨씬 더 잘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요 부분은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합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문제야. 근데 국가직을 준비하지 않고 지방직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4월 기본이론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이거부터 시작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들이 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직을 공부한 친구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과 완전히 규정이 똑같은 것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직을 준비하지 않고 지방직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4월달 기본이론 시작하기 전에 국가직 올인원 1단계 수업 중에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수업은 문제풀이 안 풀어도 돼.
올인원 1단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요 두 개의 수업만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사전 수업으로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방직 기본이론을 들으러 오셔야 그래야지 이 부분이 연동되어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만 조금 양해해주고 숙지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이 국가직 준비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방직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직 모르는 상태에서 지방직만 온 친구들은 최소한 요거는 하고 지방직 기본으로 들어와야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요 점만 잘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방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대단히 뭐 어렵거나 뭐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세법, 법률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국세 공부했던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은 국세와 비교해서는 거의 뭐 국세 난이도와 범위의 30% 이하의 그런 부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신다면 2달 반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90점 전후에 높은 성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생각하고 이 과정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급 준비한 친구들은요, 일단 뭐 필세 잘 봐야 되겠지. 근데 필세 잘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7월 달에 1차 시험 필세 보고 나가지고 야, 붙었다. 이제부터 2차 준비하자. 이러면 2차 못 붙는 거죠. 이러면 2차 못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뭐 필셋을 7월 달에 보더라도 그 이전부터 당연히 여러분들은 7급에 대한 전공 과목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필셋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7급 시험의 과목은 5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5과목을 밸런스 잘 맞춰가지고 준비하고 7월 달에 필셋 보고 나면 이제부터 4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필셋을 떨구고 그때 진행을 해야지 필셋에 하도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필셋 보고 나가지고 2차 시험 준비하면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다. 필셋 붙고 2차 떨어져가지고 필셋을 또 봐야 되는 매년 필셋만 보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전공 과목 열심히 하다가 필셋에 떨어지면 그 다음 연도에는 필셋도 붙고 전공 과목도 한 방에 붙을 수 있는데 전공 과목 소홀하게 하고 필셋만 붙었다가 2차 시험 어지부지 해가지고서는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붙는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여러분들은 필셋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전공 과목도 함께 병행해 나가면서 필셋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것들은 채워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올인원 1단계 듣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객관식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진행을 했던 건 1, 2월 달에 진행을 했던 건데 그것은 이제 7급 준비한 친구들은 온라인 강의로 5, 6월 달에 수강을 하고요.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7급 필세 끝나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오직 7급만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심화 과정이라든지 7급 대비 문제풀이 과정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7급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7급 시험은 아무래도 국과는 달리 25문제에 조금 더 지문이 길고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형식으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실전 연습을 위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마무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7급 2차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 7급 대비하는 친구들은 이 과정을 이미 겪어왔었고 이제부터 겪으면 되는 것이고 자, 올해 시험 끝나고 나가지고선 이제 또는 요때 시험 진입해가지고 요때부터 2025년도 7급 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때부터 요 과정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해나가면서 필셋도 병행하고 여러분들이 헌법 경제학들도 다른 과목들도 밸런스 잘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시 세법의 공부에 대한 정도, 공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간 등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조금 나는 요 커리큘럼과 조금 벗어난 상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별도의 카페라든지 뭐 공단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관련된 커리큘럼에 대한 상담은 개별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정규 강의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얘는 그냥 매년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2025년도 2월 2일, 2월 9일, 2월 16일, 2월 23일. 이거 그냥 뭐 2월 달에 4번의 일요일을 저는 그냥 특강으로 그냥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는 세법에 대한 총정리는 매년 2월 첫 번째 주 일요일 개정세법 특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속세무시효세법 한 문제가 나오거나 말거나 하는 특강 그 다음 주 일요일. 그리고 법인세라는 부분이 워낙 어렵고 양이 많다 보니까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굉장히 난이도는 어렵고 조금 지엽적인 그런 볼륨 있는 부분들은 정기 강의에서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합병 분할 또는 연결납세 제도 이런 부분들을 띄워놓고 별도로 특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그 부분은 세 번째 주 일요일. 그리고 요 강의 끝날 때쯤 종합부동산세는 한 20분, 30분 그 정도면 끝나면 되는 굉장히 적은 양의 부분이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주 일요일 날 법인세법 기타 사항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도 혹시 몰라가지고 강의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는 이 양도소득세가 이제 올해 한 문제 나왔는데 항상 당연히 제가 찝어드리는 부분에서 나와요. 근데 양도소득세라는 부분도 이제 너무나 어려워지고 너무나 볼륨이 커져가지고 정규 강의에 포함시키기 좀 힘든데 또 799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정규 강의에서 빼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2월 네 번째 주에 별도의 한 7, 8시간 정도의 특강을 통해가지고 그날 하루 쫙 배우고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 쫙 정리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증세와 유사한 방법의 특강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오늘 봤던 시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한 문제 나왔고요. 양도세도 한 문제 나왔고요. 제가 뭐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항상 내가 나온다는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강을 듣는 친구들은 올해처럼 요 두 문제가 다 나오는 해는 두 문제 다 건질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여력이 없어가지고 특강을 못 들으면 이 두 문제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그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7급이든 내년 7급이든 내년 9급이든 지금은 어쨌건 시간이 충분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까지 조금 견고하게 준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것이 뭐 맞춤복처럼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맞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제가 학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표준적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모든 세법의 시작에서는 올인원 1단계와 2단계를 듣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만 그 이후의 단계부터는 항상 본인이 여기에 제시된 커리큘럼과 조금 내가 상이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카페든 홈페이지든 어떻게든 저한테 연락 상담을 하셔가지고 본인에 대한 상황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문의하고 진행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는 조금 견고하고 준비된 그런 과정으로 수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준비라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노력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 결부가 되어야 그래야지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합격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계획들은 신중하게 뭐 전화, 학원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조금 확신 있고 신뢰성 있는 그런 커리큘럼 하에서 열심히 노력이 성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개괄적인 2025년도 세무직 수험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추후에 본인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받기로 하고 우리 수험 전략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